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답답해서 등산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에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진도 높은 연봉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쟁에서 한국식 주입식 교육을 받고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이런 능력 없는 저도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취업해서 살 수 있는지입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분의 댓글에서 느껴지는 제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구독자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먼저 그 질문을 스캔하듯이 쭉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심경에서 느껴지는 거를 캐치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진도 높은 연봉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요, 철저하게 능력 사회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간 지 뭐 10년 차 됐다고 해서 다 그 정도 연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걸로 인해서 능력이 없으면 자기보다 정말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 위에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인데, 이제 제 밑에 이제 있는 직원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많아요, 저보다. 그래서 뭐 한두 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한 10살 정도 많아요, 제 부하 직원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존경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국은 나이가 없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미국에서는 그냥 다 이름 부르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미국은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능력 없으면요, 나이 먹도록 별 승진도 못하고 별 연봉도 못 쥐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대접해주지 않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 건너올 때 한국 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뭐냐면요, 미국 가면 내가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들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건 바로 한국의 대중 미디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중 미디어에서 항상 미국의 어떤 뭐 특히 백인들이 뭔가 백인 아닌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 가면 인종차별이 정말 많을 거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미국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고 교육을 받고요,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공계에서 연구원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미국의 어떤 주류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보도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이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미디어는 왜 이런 보도를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토막 살인 사건이나 연쇄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막 보도하면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보도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은 다 일상이 되게 따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토막 연쇄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열심히 봐요. 그래서 막 그런 영상들 막 보면은 막 시청률이 막 조회수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자극적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잘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 사건을 실제 그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아주 작죠. 마찬가지예요. 인종차별도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근데 한 건 일어났다 하면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막 빵빵 터뜨리면서 아싸 돈 벌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언론이 문제예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류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어떤 편향된 어떤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뭐 사장, 임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동양계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동양인 아닌 뭐 다른 인종이신 분들이 뭐 사장하고 임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동양인 임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대기업들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부사장인 곳도 있었고, 뭐 임원진에 뭐 중국, 인도, 대만 뭐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인 사장님이신 곳은 제가 안 다녀봤지만 한국인이 사장인 미국 중견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국이 인종차별로 가득 찬 나라였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이공계에 인종차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 취업에 모조리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뭐 잠깐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온 박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박사들하고 이게 또 약간 동문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박사들 소식을 좀 알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계셨어요. 뭐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자리 꿰차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항상 입버릇처럼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에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다가 한국에 오시게 됐냐고 막 이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미국에서 되게 인종차별 당했다고. 결국에는 미국 사회란 게 그런 유리로 된 그런 천장과 같은 그런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위에 있어서 정말 백인이 아니면 정말 그 사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막 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미국 대기업이라는 데를 붙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그 제가 다녔던 그 팀이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국에서 만났던 그분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 그분이 다녔던 그 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기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전에 뭐 만들어놨던 그런 파일들도 보고 그분이 막 써놨던 그런 연구 노트 같은 것도 보게 됐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인종차별 당해서 한국 돌아왔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봤죠. 이게 누구 알아?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시던 다른 한국 분이 그 사람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실 제가 박사 마치고 한국에 잠깐 일할 때 그 같은 분야에서 알게 됐던 분인데 그분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살고 계셔서 저랑 어떻게 알게 돼서 인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왜 한국 간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셨는데 유부녀랑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와이프가 마음에 든다고 꼬셔가지고 둘이 사귀었대요. 사귀다가 어떻게 하다가 걸렸대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불륜 뭐 이런 거 한번 빵 터지면 뭐 뒷담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이제 한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나쁜 소문은 되게 빨리 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됐죠. 이혼하게 된 다음에 결국 그 불륜으로 사귀던 그 여자친구랑 결국에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한국으로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미국 사람들 지인들 연락 다 끊고 그렇게 그냥 한국으로 결혼해서 재혼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직에 내가 들어가 버렸네. 그 사람의 거짓말이 뽀록 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그 팀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뭐 공용 네트워크 안에 그분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막 그런 연구 노트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팀이 인종차별이 정말 있었냐? 없었어요. 일단 그 회사 사장이 인도 분이셨고 임원진 안에 뭐 중국분, 인도분, 한국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백인도 있고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리고 동양인이 약간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그 포지션상 그 연구팀이 일본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그런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기계라든가 이런 소재 있잖아요. 소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본 소재들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첨단 제품을 만들 때 그런 원자재 있잖아요. 원자재를 일본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을 많은 일본 회사들을 하청업체로 거느린 미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일본 출장 갈 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문화를 좀 알고 그런 동양인들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하지만 일본어는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일본 유학을 간 건 아니고 제가 일본 게임을 되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비디오 게임기 있잖아요. 그런 게 집에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간단하게 할 줄 알아요.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게임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자 있잖아요. 뭐 그런 아타라시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로드, 세이브 뭐 일본말로 로도, 세이브 막 그러거든요. 뭐 그 정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출장 가면 혼자 뭐 도쿄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 혼자 지하철 탈 수 있고 뭐 기차표 정도 끊을 수 있고 호텔 예약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어를 약간 뭐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JPT 점수가 뭐 높은 점수가 있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일본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차를 타다가 뭐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 옆에 일본 분한테 스미마생 하면서 도쿄 이키타인 데스케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쿄니 이키마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아주 간단한 회화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미국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일본의 그런 대기업들을 하청업체로 거느리고 있는 미국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동양인으로서 일본 출장 가고 일본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더 유리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어두운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한국 돌아온 이유가 인종차별이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또 제가 이게 한국에서 그 대기업 생활하던 시절이었는데, 높으신 분이 계셨어요.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좋은 회사 다니시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셨냐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면 또 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미국이 이게 인종차별이 되게 심해서 이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실력이 사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실력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뭐 그런 데인가 보다. 사람이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근데 미국 와서 이제 또 제가 저랑 되게 절친이 있어요. 절친이 그분이 다녔던 그 미국의 그 되게 좋은 회사 다니셨고 출신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제 친구가 거기 들어갔다 하길래 저도 물어봤죠. 야, 혹시 혹시 누구 아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국 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왜 한국 갔어? 물어보니까 또 한인들 간의 그 소문은 또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뒷소문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미국 회사에서 매니저였는데 그 한국식으로 막 밑에 미국인 부하 직원들한테 맨날 야근시키고 막 주말에 나오라고 그러다가 밑에 그 미국인들이 전부 퇴사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팀 멤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회사에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는 퇴사할 때 엑싯 인터뷰라는 거 해요. 그러니까 왜 퇴사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자기 앞길이 뭐 어떻게 될까, 혹은 나중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막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나쁜 일을 당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요. 미국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다들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불링 매니저였는데 이 사람이 불링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다 리포트를 하고 나갔어요. 이게 불링 매니저가 뭐냐면, 그 미국은 보통 9시 이후에 회사 생활 시작하고 5시 전에 다 퇴근하고 주말에 일 안 하잖아요. 그게 보통 미국의 아주 일반적인 회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미국적이지 않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로 이제 외국에서 그런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하 직원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거죠.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막 야근 시키고 부하 직원들한테 막 주말 근무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 밑에 미국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불링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깡패 상사. 그래서 깡패 상사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 팀 멤버가 다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과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고를 시킨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 불링 매니저 한 게 적발이 돼서 해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일단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걸 가릴 때 한국에 이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이 인종차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크게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분 있잖아요. 그 불링 매니저 하셨다는 분, 그 회사에 제 절친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 같은 건 거의 없는 회사예요. 거기도 정말 다양한 어떤 가치관이 존중되는 아주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일하고 있고, 인종차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의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가실 때 어떤 그런 괴담들, 인종차별에 대한 괴담들 같은 거 좀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면서 좀 걸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또 지금 구독자분 질문에 제가 응답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미국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진도 높은 연봉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쟁에서 한국식 주입식 교육을 받고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이런 능력이 없는 저도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취업해 살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경쟁하면 한국 사회에서 사실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막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유치원 때부터 막 원어민 그 유치원을 막 보내요. 그래서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가 막 선생님으로 있는 그런 원어민 유치원에 막 보내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울 국영수가 미리 과외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갈 거, 고등학교 때는 정말 빡세게 막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막 대학 갈 준비하잖아요. 대학 가서는 또 스펙 경쟁하고 뭐 대기업 취업하려고 뭐 그러잖아요. 경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뭘 가지고 경쟁하냐면, 요새는 제가 최신 트렌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야근 시간 있잖아요. 승진할 때 지난 5년간 야근한 시간을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야근 시간 긴 사람이 막 승진할 때 승진 포인트 많이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하면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미국은 이 경쟁 사회 레벨이 되게 덜해요, 한국보다. 그래서 미국도 물론 경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한국처럼 막 그렇게 치열하게 남 눈치 보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미국은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도 일찍 집에 와요. 한 2시, 3시면 집에 와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막 한국 고3처럼 막 정말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막 밤잠 줄여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미국에서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한국처럼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고가가지고 막 경쟁하지 않아요. 미국 사회도 경쟁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의 경쟁이라 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뭐 그러기 위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은요, 웬만한 어떤 사회 조직들은 대부분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저녁 5시면 일을 끝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정도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평일 저녁 5시 이후에는 그냥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이나 가족과 즐겁게 보내면 되고요.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도 자기 취미 생활이나 가족과 즐겁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 월, 화, 수, 목, 금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인조해하며 살면요, 미국에서 대부분 성공해요. 미국이 워낙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미국 뭐돈 많은 나라고, 직장도 많고 취업할 곳도 많고 기회도 많고 뭐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살다 온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 미국 사람들과 미국 문화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월, 화, 수, 목, 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성실하게만 있어주면 여기서는 전 개인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나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미국 문화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찍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일단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이런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한국에서 받으신 어떤 주입식 교육 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사실 제가 그렇다고 막 한국 교육을 또 이게 막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암기해서 그거를 시험의 어떤 점수로서 나타내야지만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비판적인 사고 없이 선생님이 말한 거를 바로바로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봐도. 근데 미국에 와서 미국 교육제도 자체가 토론식 수업이 되게 많고 뭔가 어떤 디스커션하고 어떤 새로운 걸 탐구해내고 뭐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에 있다 보면요 사고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의 결과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만 따라온다면 저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식 교육의 그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면 그 후에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구 조직이나 뭐 기업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면서 미국의 그런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탐구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문화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요. 뭔가 창조하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개인적으로 경쟁이 덜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풍요로운 어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건강한 정신으로만 유지해줘도 저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요인들에 대해서 그 성공을 가로막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9 to 5의 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은 보통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저녁 5시에 업무를 종료하죠. 월, 화, 수, 목, 금만 보통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해요. 그게 미국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9 to 5 라이프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삶에 본인이 일단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9 to 5로 사는 삶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한국에서 사람들 보면요. 늘 잠들지 않는 삶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5시 땡치면 본인이 뭔가 계속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쏟아붓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미국에 박사 과정 오신 분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랩에서 되게 늦게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 보통 오후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다 집에 가거든요. 근데 랩에 남아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막 랩에서 막 연구하고 미국인들보다 막 앞서 가야 된다고 막 생각하시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막 랩에 나와서 뭔가 하고 논문 쓰려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인 한 유학생 형님은 뭐 평소에 집에 한 밤 12시쯤에 랩에서 집에 가는데 12시에 그 막차가 있어요. 막버스, 집에 가는 막버스. 근데 그것 때문에 12시 전에 랩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차를 사신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랩에 있다가 늦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차를 사신 형님이 계세요. 근데 이런 삶을 보면요. 사실 되게 건강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엔지니어링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 to 5의 삶을 준수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평일날 5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푹 쉬어주고 주말에 잘 쉬어주잖아요. 그럼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뇌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뇌는요, 굉장히 우리의 지적인 그런 리소스가 나오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쾌적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게임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쿨러 없이 계속 그 CPU를 돌리면 과열돼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저하돼요. 근데 우리 뇌도 이렇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쉼 없이 계속 공부하고 계속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뇌라는 CPU의 퍼포먼스가 오버히팅 되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논문 쓰려 하고 랩에서 뭔가 하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뇌가 되게 피곤해져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9 to 5의 삶을 미국에 오셔서 한번 유지해 보세요. 물론 한국에서 9 to 5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 엄청 욕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은 다들 9 to 5의 삶을 사니까요. 미국에 와서 9 to 5의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저녁 5시 이후에는 뭐 하지 말고 본인의 뇌를 잘 쉬어주세요. 본인이 즐거워하는 것들, 취미생활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 하지 마시고요. 이 즐거운 여가를 즐기세요. 그렇게 뇌를 잘 쉴 때 또 월요일날 본인이 연구하러 오면은 이 뇌가 아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벽 2시까지 막 랩에서 이렇게 연구하려고 차 사셨던 그 형님 있잖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늘 미국 애들보다 논문 많이 쓰고 성과 좋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맨날 그렇게 사시다가요. 그 랩에서 결국엔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오셔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완치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박사과정을 중단하셨어요. 이거를 결국에는 이 건강이 악화돼서 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애들보다 더 퍼포먼스 내려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건강을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던 걸 결국에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미국 오시면요, 본인의 뇌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뇌 관리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막 누가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는 그런 문화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아도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런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최고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링 매니저 하다가 그 미국 밑에 부하 직원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회사 쫓겨난 그 사람도 사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9 to 5 안 지키다가 결국에는 불링 매니저 된 거고, 결국에 그게 자기가 그렇게 밤 늦게까지 불링 매니저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성공하려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일 더 많이 성과 나서 그게 결국엔 자기가 남들보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결국 자기 인생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무덤을 파게 된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그 9 to 5의 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또 미국식 9 to 5에 너무 익숙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너무 남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누님 중에 이제 박사 과정에 어떤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9 to 5를 넘어서서 뭐 박사 과정 이제 좀 말년차로 가시면서 이제 랩에 한 10시 넘어서 오고 막 그러시는 누님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이 말년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오전 11시 이후에 랩에 오시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이 점심 먹을 때 막 랩에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태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역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9시 이후에는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5시 전에는 이렇게 일을 끝내려고 하고 월화수목금 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성실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누님도 그래서 박사과정 되게 늦게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왜 늦게 졸업했는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나태해져서 내가 정말 미국 애들보다 더 미국 그 평균 박사과정 애들보다 더 게을러졌다. 그게 내가 이렇게 졸업 늦게 한 원인이다라고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9 to 5를 잘 준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과 비교하는 거를 중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 본인이 뭔가를 창조해내고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 마음속에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굉장히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남이 뭔가 한다 그러면 저걸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잘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창조적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남과 비교하는 그런 습관들이 사실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와서 살게 되면서 되게 많이 갖게 되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잘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참 많은 것 같고 뭐 그렇게 항상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한국에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왜냐면 미국 자체가 더 부유한 나라고 그리고 미국 자체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크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괜히 주눅 드는 것 같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습관을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누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꼭 그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꼭 그걸 자기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어떻게 펀드를 땄고 어떻게 미국에 성공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어떤 그 메인 스토리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한 그 전공을 여러분도 하라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갔고 어떻게 펀드를 따냈고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라는 거지 제가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를 전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를 전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전공이 그거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막 자기도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를 해야겠다고 막 생각하시면서 뭐 그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길을 걸으세요. 다만 제가 말했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그 원리를 깨달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화학공학과도 계시고 전자공학과도 계시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수학과 물리학과 다양한 분들이 구독자분으로 계시잖아요. 제가 뭔가 했다고 해서 그거를 막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길을 걸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런 제가 한 얘기 어떤 저의 성공 스토리 속에서 뭔가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들으시면 좋겠지만 저를 따라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길을 걸으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어떤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창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본인의 삶이 뭔가 중독적으로 가는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 미국에서 사실 미국의 성문화가 한국보다 되게 많이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적으로 굉장히 중독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한국도 요즘 뭐 점점 서구화되면서 성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아직 미국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성적으로 방탕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누가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같이 공부하는 뭐 같은 뭐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같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랩이라든가 뭐 이런데 뭐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교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혹은 다른 뭐 연구 동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뭐라고 이렇게 충고해주지 않아요. 여기는. 왜냐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프라이버시 존중하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서로 피해만 안 입으면 그냥 개인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여기에 보편적인 삶의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성적으로 한번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이제 어느 날 한인 유학생 분이 학부 유학생 분이셨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되게 똑똑한 친구인 거예요. 되게 똑똑한데 뭘 연구 같은 거를 잘 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집중력도 되게 없고 학점도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이제 우연히 캠퍼스에서 만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한인 유학생인 여자분하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지나쳐 갔는데 되게 쌩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여학생분이 거의 이 남학생은 거의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 쓰레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근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뭐지? 이 느낌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뭐야 너 왜 지금 이런 이 시츄에이션이 연출되는 거냐 했더니 자기가 사실 여기서 유학하면서 저 여자애랑도 잡았고 저 여자애랑도 잡았고 저 여자애랑도 잡았대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게 되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채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잘 몰랐는데 이제 미혼인 채로 유학 오신 분들은 워낙 성문화가 개방적이니까 그 동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렌트비도 아낄 겸 해서 뭐 예를 들면 렌트비가 1,000불이면 뭐 500불씩 해가지고 룸메이트를 구해서 살긴 하는데 그게 남녀인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남녀 유학생들끼리 그리고 좀 돈 많은 그 유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도 제시를 한대요. 내가 렌트비 다 내줄 테니 그냥 들어와. 뭐 그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학생들끼리 좀 문란하게 사는 게 그 지역에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게 전체 미국 유학생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동거 형태로 뭐 사귀듯이 얘랑 사귈 때는 얘랑 같이 살면서 동거하는 거고 헤어지면 또 나간대요. 그래서 또 다른 애랑 또 살면서 걔랑 동거하고 뭐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을 그 친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엔 뇌가 공부나 연구에 쏟아붓고 뭐 창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뇌의 에너지가 결국엔 성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못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화해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뭐 그 학업 과정 중에 뭐 이뤄낸 것도 없은 채 그렇게 유학생활의 그 친구에게 끝나가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유학생활 하면서 외로워지고 또 이렇게 또 미국이라는 개방적인 성문화에 있다 보면 되게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되게 개방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되게 마약이잖아요. 그거 하다 걸리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처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대마초 되게 이런 약물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마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이 영상 뒤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시고요. 대마초를 좀 경계하세요. 왜냐면 대마초가
미국에 있으면 되게 쉽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가 많기 때문에, 담배 사듯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학 중에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대마초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호기심에 피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마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일으켜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일으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막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중독적인 패턴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본인 자기 자신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어떤 뇌를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않고 뭔가 중독되는데 본인의 그런 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인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 오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오고 싶은데 본인이 자기 자신이 뭐 유혹에 약하고 본인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하라고 권해보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종교들은요, 이런 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뭔가 중독적인 이런 약물들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술을 뭐 과하게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대부분의 건강한 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뭐 과학과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이공계 박사 할 건데 왜 나한테 종교 얘기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유혹에 약하신 분들은 종교가 분명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종교 활동 하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런 건강한 종교라면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은 뭔가 이렇게 본인 자기 자신의 어떤 리마인드가 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좀 더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주는 건강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혹에 약하신 분들은 종교 생활 하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창조적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코멘트가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